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제가 이게 5번째, 5년 차에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 3분을 추천하셨고 여당에서 3분 추천하셨는데 과거에 보면은 어느 분이 어느 말씀 하실지 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엔 이게 조합만 이렇게 덮어놓고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이거는 결산만 보시고 예산만 보시고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정창수 소장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봤고요. 5가지 주제별 결산 과제에서는 바로 우리 결산심사나 또 내년도 예산심사에 바로 이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오늘 이 자리가 2012년도 작년도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굳이 이게 좀 빨리 됐으면은 8월 달이라도 좀 됐으면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마지막 손질할 때 우리 결산 지적 사항을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아쉬운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2년의 갭이 있지만은 지금 공부한 것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결산할 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구분 말씀드리면 강병구 교수님께 이게 잘못된 성장 추계가 이게 결손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이 3.9% 하는 게 이게 과대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의 당정협의나 정부 쪽 하는 거 보면은 국제기구, IB 한 10개 은행 그리고 국내 중에서 중간 낮은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작년도에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혹여 어느 기관에서는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보느냐 이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느낌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아니, 한 3.5% 안팎에서 제시하는 기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대충 보면 3.8에서 4, 최근에 IMF는 4까지 올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은 과거에는 기고 효과가 있는데 또 이렇게 높게 잡은 건 있었지만 내년도에 3.9는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세은 교수님께 아까 의원님께서 그 부자 감세가 100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돼서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질문하는 의원님은 100조로 맞지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감세하고 났을 때 누적 계산하면은 5년 동안에 한 90조 정도 나왔습니다. 90조 넘게 그 숫자가 이제 맞으시고요. 근데 그 후에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높이고 소득세도 38%짜리 3억 만들고 그 다음에 임투세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줄였거든요.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지금 이 5년 동안에 감세 부분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면 그 감세가 부자만의 감세였는지 딱 2가지만 좀 짚어주십시오. 그럼 쭉 누적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90조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충 다른 상황이 다 변하지 않을 때는 이 정도다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90조에서 100조 예. 이게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90조에서 100조 정도라고 봤을 때 한 반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 이제 부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부자가 전체 인구의 반이냐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반이냐 그렇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적은 부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고소득층과 숫자가 적은 대기업이 숫자에 비해서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부자 감세라고 부른다는 의미이지 다 그쪽으로 갔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전체로 보면은 한 90조 내지 100조 중에 한 반 정도는 증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감세대 부분의 한 반 정도는 국민 골고루에 감세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토탈에서 본다면 예, 조금 관점이 더 다르겠죠. 그 다음에 김정은 우리 본부장님, 이게 참 정리가 헷갈리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법인세가 실효세율이 국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OECD 평균 전체 GDP 대비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또 세수 전체에 대한 우리 법인세는 OECD 평균의 한 50% 정도 법인세는 더 거두고 들어가고 있다. 또 소득세는 역으로 대-GDP 비율이나 대조세 총액의 비율에 의해서 보면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은 소득세 쪽에 어떻게 증세 노력을 하는 것은 몰라도 법인세는 국제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OECD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굉장히 혼동스러울 정도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율에 비해서 높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무지 많아서 이래저래 감면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독일이나 일본의 그 GDP 대비 법인세 세수를 보면 굉장히 생각이 잠기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들이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소득을 예를 들자면 3억, 4억 되는 분들은 대부분 40%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마도 대기업이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명목세율이 낮더라도 그 노출되는 그 과표는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의원님께 질의하신 과연 법인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과 일반인들 간에 가장 혼동스럽고, 저희들이 강의할 때,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람이 낸다. 누군가 사람이 내는 거지 회사가 내지 않는다. 이제 일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도 결국은 소득세입니다. 그 안에 배당으로 받든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되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언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염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준비에 빈틈없이 노력해 주신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2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활동 잘 하시고 국정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사내를